자, 이제 논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논문 어졌습니다. 이 작품도 아마 내신 대비 때 많이 겪어봤던 작품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자 배경이 어디냐 이것부터 먼저 좀 따지고 가면 되게 쉬워져.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시 작품.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는 쌤이 수업할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일들이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소외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해서 멱살 캐리를 당하면 끌려가는 가지만 내가 온전히 내 실력으로 가는 건 아닌 거잖아. 한편으로 내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끌려가는 중이니까요. 소외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요. 도시의 빈민들로 나타나고요. 농촌의 공동화로 나타납니다. 공동화라는 얘기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젊은이들이 다들 도시로 몰려가서 큰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하려고 하고 그런 시대가 벌어졌죠. 하지만 도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점점 큰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면서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빈민 문제를 겪게 되고 농촌은 농촌대로 이 일선의 부족과 이 시대의 각박함 속에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없게 되는 다들 공업과 산업만 의지하니까 힘든 삶을 겪게 되는 모습들이 보일 거고 우리 이 작품의 제목은 농무입니다. 그렇죠? 농민들의 춤이라는 얘기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농민들의 슬픈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랑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1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본 녀석은 요 녀석이 키워드라고 했었죠? 농촌의 공동화. 이게 키워드라면 도시 빈민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또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잖아. 잠깐만 제목이 뭐였죠? 도시 노동자의 삶의 비애감을 다룬 작품이고 산업화 시대고 잠깐만 제목이 기억이 안 나지? 뭐였지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점으로 가는 강 슬픔. 잠깐만 단어 작품이 기억이 안 나지? 이따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간에 시작해봅시다. 아무튼 자꾸 딴 생각이 드네요. 자, 가봅시다. 수업을 하면 되겠지. 자, 농무라고 하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있고요. 읽어봅니다. 자, 처음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징이 울린다. 그냥 키워드만 쓰자. 징이 울리고 막이 들리고 두 개의 키워드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 이 두 개의 소재가 보여주는 느낌은 뭔가 허무와 쓸쓸함의 정서인 거 느껴집니까? 왜 징이 울리면 쓸쓸한 거고 막이 내리면 쓸쓸한 거죠? 왜? 징이 울렸다는 얘기는 뭐가 끝났다는 뜻이야. 그지? 막이 내렸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장면들이 다 마무리됐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상태를 배경으로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달린 가설 무대에 있는 중이었어. 자, 제목이 농무라고 했었지. 농민들이 풍물을 연주하면 춤을 추는 걸 농무라고 부르는데 한바탕 연기잖아. 공연인 거잖아. 근데 그 공연은 끝나버렸고 그들의 공연은 실제로 어디 있었어? 가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거야. 전형적으로 훌륭하게 잘 차려진 극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임시로 그냥 설치해 놓은 가설 무대였던 거지. 그리고 구경꾼들은 돌아가고 나서 현재 어디 있는 거야? 텅 빈 운동장에 있는 상태잖아. 자, 이거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이점 바로 공간에 이동이 드러난다는 거. 작품이 서사 구조를 가진 양 공간을 계속 이동해 가면서 흘러가니까 이 장면은 이 작품의 특징으로서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요소. 즉 공간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작품이 서사성을 지닌다는 뜻이잖아. 그치? 서사가 뭔데? 이야기 구조, 인물, 사건, 배경이 있고 공간이 이동이 있고 그치? 스토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문을 쳤던 그들은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보면 징이 울렸고 막이 내렸고 가설 상태이며 텅 비어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운동장에서 시작한 농무팀들은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라는 말을 썼는데 자, 분이 얼룩진이라는 표현을 썼어. 자, 요거 중이법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중이입니다. 왜 중이죠?
이 분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이 공연을 했으니까 화장품을,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표현보다는 분장을 했겠죠, 그쵸? 분장에 이제 땀을 막 흘려가지고 분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치? 하지만 이 작품의 흐름과 기본적인 경영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화장품만을 말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무대 분장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야. 바로 울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지. 분이 얼룩졌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들은 만족스러운 공연을 해낼 수 없었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만족스러운 공연이 아닌가 뒤에 나올 거고요. 일단은 현재 상태만 따라갑시다.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자, 그래서 어디 갔어 걔들? 이 사람들 학교 앞 소주집에 갔지. 자, 소주집도 공간이도 맞죠? 오케이. 소주집에 와서 뭐랍니까?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술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답답하다. 고달프다. 원통하다. 그러니까 분이 얼룩져 있는 곳이 현재 술을 마시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 세 개의 단어들이 있는 포함된 그 문장 중요한 구절이겠지? 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그치? 누차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정서가 직접 드러나는 건 중요한 장면이에요. 원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을 한잔 했죠. 자, 술 한잔 했으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뒤풀이라는 거라거든요. 이제 그 남은 여흥을 즐기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를 나섰지. 장거리. 잠깐만. 빨간색으로 쓰죠. 자, 장거리로 나서면 장거리도 지금 그들이 공연하는 장면입니다. 그쵸? 자, 무대 위에서의 공연은 끝났고 그들은 얼큰하게 취해서 술을 한잔했고요. 원통하고 답답해하면서 지금 장거리로 나와서 여흥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이 세 번째로 이동했고요. 근데 그 장거리에서 그들의 원통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조물의 기대뿐이야. 뭐밖에 없다고요? 애들밖에 없어요. 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그러면 이 두 개의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사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20, 30대 혹은 40대, 50대도 포함이겠지. 선생님 같은 나이도 포함해서 그런 젊은 청년들이 중심축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는 청년들이 있어 없어? 청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거야. 여기에는 늙은 사람들과 그 늙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어린 아이들밖에 없는 거야. 뭐가 빵꾸가 뽕 나버렸죠? 중간층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건 왜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현상인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시대 현상에 대한 비판의 작품이 되는 것이지. 아무튼 이렇게 길되는데 자, 요런 상태에서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보름 따는 발가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또 서림이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되지만 이거 아이가? 해해되지만 자, 요 구절 잘 보자. 일단은 요 구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요거는 임꺽정 얘기인 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꺽정이 뭘로 유명하죠? 의적이에요, 의적. 그 고위 간접자들의 이 재산을 훔쳐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의적이죠. 그러면 이 의적인 임꺽정이 의미하는 바는 저항의 의미인 건 확실해. 그쵸? 울부짖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울부짖는 거니까. 그런데 서림이가 좀 어려울 텐데요. 서림이는 뭐냐면 임꺽정의 그 뭐랄까 오른팔 역할, 모사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유비한테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훌륭한 모사가 있었잖아요. 그치? 뭐 조조에게는 곽사라다 미쳤나봐. 곽가라든지 순욱, 소녀 같은 이런 훌륭한 모사들이 있었죠. 오케이? 자, 뭐 송건에게는 주유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꺽정이에겐 서림이가 있었는데 참고로 꺽정이가 동네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관군을 괴롭히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총동원령이 내렸어. 임꺽정이 이 녀석을 잡아야 된다. 우리 임금의 권위를 깎아먹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집중해서 꺽정이를 잡기로 해요. 그러면 꺽정이를 잡으려면 누굴 잘 잡아야 돼? 서림이를 주변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 그리고 서림이도 그냥 잡히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림이의 가족을 잡아버려요. 치졸한 방법이죠?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서림이의 가족을 잡아다가 서림이를 협박합니다. 다음 작전 때 임꺽정이 어디로 나올지 우리한테 정보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가족은
위험하다. 그래서 서림이는 뭐합니까? 알겠다. 정보를 주겠다. 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대장을 배반하게 되죠.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결국에는 이 서림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 그치? 따라가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면 현재 농민들의 현실 대응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떤 농민들은 이 상황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울부짖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면서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요게 뭐냐고? 1번 해석이야. 그러면 1번 해석이 있다는 얘기는 2번 해석도 있다는 뜻일 텐데 선생님은 2번 해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요 실은 걱정이랑 서림이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지? 조선시대잖아. 그치? 즉 조선시대의 농민이나 지금 현대시대 이 근대의 농민들의 현실은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어떤 비극적 인식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지. 조선시대의 걱정이나 서림이는 현대에도 걱정이가 있는 거고 서림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너무 많다.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자. 이까지 산구석에서 처박혀 발버둥 칠들 무엇하랴? 발버둥 쳐봤자 무엇하랴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는 뭐만 잘 챙기면 될까? 정서지. 에휴, 발버둥 쳐봤자 뭐하겠어? 라고 하는 건 이런 태도 좀 자조적인 태도,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에게 맡겨놔 두고, 그쵸? 뭐 이게 무슨 뭐 차별적 반응 그런 거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의 구절이겠죠. 그러면서 어디를 거쳐 어디에 왔어? 쇠전을 거쳐 도수장에 와서 돌 때. 자, 이거 선생님 또 파란 네고 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공간이 총 몇 군데 있었습니까? 번호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이십니까? 5개의 공간 이동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공간을 이동해가면서 농민의 어떤 농무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도수장에 이제 왔어요. 자, 그럼 쇠전이라고 하는 건 소 파는 가게라서 쇠전이라고 표현하고 도수장이라고 하는 건 도는 자른다, 수 머리 자르는데 즉 도축장, 소 도축장을 말하는 거야. 아무튼 도수장 앞에서 왔을 때 자, 중요한 단어 나왔어. 어떤 말이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말을 해요. 신명이 난대요. 지금 이게 신명 나는 상황이야? 지금 이들이 정말 행복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장면은 특이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 게, 자, 요거는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약간 미묘한 구절이야. 즉 뭐냐면 이 녀석은 반어적 표현이라고 말해도 가능하지. 왜 반어적이야? 신명이 안 나는 울분의 상황을 신명 난다고 표현한 거니까. 맞지? 이해됐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역설적이지. 역설적이게도 신명이 나버린 거야.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나는 신명. 역설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유배반적인 표현이거든. 우리는 반어법이랑 역설법은 다르다고 분명히 배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어랑 역설은 다른 거예요. 반어는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배웠고, 역설법은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이 녀석은 반어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역설적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그런 특이점이 있는 장면인 거지. 적어도 수능 문제에서 이게 둘 중에 뭐가 답이냐고 묻는 바보짓은 안 할 겁니다. 그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는 반어적이라고 볼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가능한 것이고 역설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울분 나는 건 신명이라고 표현했으니 반어적. 하지만 불행한 상황 속에서 신명 난다고 표현하는 모순 충돌이 발생했으므로 역설적. 가능해.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네요.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그쵸? 이 농무, 이게 바로 농무 아니야? 춤추는 게 농무니까. 농무를 통해서 뭐를 표현한 거야? 한을 표출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기억났어! 갑자기 기억났어! 점은 강해. 왜 갑자기 기억나지? 삽을 씹고
라고 하는 도시비민의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다시 이어가면 이 도시비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은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이 있고, 이 작품은 삽이라는 것이 도시 노동자를 상징하는 단어거든. 그치? 삽질을 한다는 것은 노가다. 그러니까 뭐 육체 노동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삽을 씻는다. 거기에 슬픔도 내다 버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도시비민의 모습을 말하는 이 작품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근데 농무라고 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을 본 거예요. 농촌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그쵸? 울분이 났고요. 밝은 소식을 써서 무엇하냐고 자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명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담겨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잘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농무라고 하는 작품, 즉 산업화 시대의 농민들의 울분을 표출한 작품으로 정리될 수 있는 녀석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작품 신선제고니아. 자,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지? 서정주지. 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 알고 있지? 하지만 너무 유명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서정주 시인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기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뭔가 논란의 소지가 지금 선생님이 논란의 소지가 뭘 말하는지 이거 알고는 있는 거 있지? 친일파 글이기 때문에 이 서정주 시인이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서정주 시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일들은 필요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논란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하고 많은 시들 중에 하필이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시를 남기셨지만 오점도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서 수능에 등장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봐요. 선생님 그때 이 얘기 했었죠. 우리 지난주 수업할 때, 잠깐만, 우리 지난주에 그거 배웠었나? 그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뭐였지? 그 라디오스타 우리 공부했었잖아. 안 했나? 하지 않았었니? 라디오스타? 안 했나? 했어 안 했어? 6번까지 다 끝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라디오스타 대충 선배는 모르지 당연히. 그 지난주에 없었으니까 녹화해놨을 텐데. 아무튼 라디오스타도 얘기하면서 이 주연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이 작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좀 작품 해석 그 자체만 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작품 너희들한테 좀 낯설었을 거야. 왜냐면 봐봐, 분명히 앞작품 가는 시인데 나는 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세하게 들지 않았니? 근데 이런 작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문시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만 기본 원칙을 잡았으면 좋겠어. 산문시에서 출제 포인트는 놀랍게도 근데 왜 이게 시냐?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을 시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시의 기본적인 특성은 뭔데요? 운율을 형성했다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운율 형성 요소가 출제에 많이 등장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운율 형성 요소는 결론부터 해보자면 결국 반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가 반복됐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가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는데,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이것도 알아두죠. 참고 이게 질마제 신화라고 하는 그 작품, 그러니까 시집에 있는 내용인데, 이 시집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설화라고 하지. 설화를 중심으로 시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의 옛 이야기가 느낌으로 다가오는 형태의 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가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냥 쭉쭉 읽어가면 돼, 얘는. 오케이? 쭉쭉 읽어봐. 신선 제고니아. 제고니는 사람 이름일 거고, 근데 얘가 신선이 된 이야기인가 봐. 왜 신선인지 볼게.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제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진뱅이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거의 이야기 아니야, 그죠? 서사시. 참고로 안진뱅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반신 마비 같은 현상이 벌어져 있었나 봐요. 그치? 장애인입니다.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멍석을 말아서 팔았다는 얘기일 거야. 그치? 광주리도 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질맞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키워드는 이거네. 제곤이라는 안진뱅이 아이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도 살아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 한 몸 먹고 살기도 힘든 친구였지. 그래서 이 제곤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권리를 하나 주었대요. 오늘은 형준이네 집, 내일은 선민의 집, 이런 식으로 가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누군가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어떤 풍토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공동체의 문화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면, 서정주 시인이 이런 시기에 이 설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치? 우리 고유의 전통 정서를 찾자라고 하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람들은 재곤이가 안진뱅이니까 요양원에 버리고 보내버리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안 하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연합하여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모습을 계속 읽어나가면 되는 거야. 봐봐. 재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하여 그의 새끼니에 밥과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공동체 문화에서 등장하는 인정, 오케이? 연민, 이런 거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근데 일제강점기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살아남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쵸? 하루하루 오늘 살기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면 돼요. 계속. 자,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던가 을해년에 새 무궁화 꽃이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그러니까 이게 또 특징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설화적 특성이에요. 보통 설화는 시간과 공간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쵸? 보통 어떻게 흘러간다? 옛날에라고 하잖아. 그죠? 알 수 없는 어느 날. 자, 아침 끼니부터는 재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의 그 무겁디 무거운 모습만이 산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남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거북이라는 건 진짜 거북이가 있다는 뜻이 아닌 건 알겠지? 지금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거북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은 굉장히 설화적입니다. 안진뱅이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없어요, 쉽게. 그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재곤이가 말아서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이때쯤이면 여기쯤을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으니까 마음속에서 왠지 거북이가 한 마리 그냥 기어가고 있는 그런 찜찜한 느낌만 받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재곤이에 대한 추억이고 기억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라, 그쵸? 아, 우리는 재곤이를 돌보지 못한 거야. 재곤이가 큰일이 났나봐. 우리 천벌 내리나봐.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말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딴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어서 농사 적당히 됐어. 신선도에도 약간 아름이 있다는 좋은 인수염을 가진 조선당 영감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생겼지 않던가. 거북이도 하기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1000년은 된다고 하네.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 날개가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거야. 어느 날 어떤 영감님이 설명을 해준 거야. 우리 재곤이는 뭐가 되었다?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 거야. 그렇지 않고 해석이 안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무슨 적이잖아? 설화적이잖아. 그쵸? 설화적 결말이라고 보통 우리는 부르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결말 방식,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재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맷돌을 단단히 메어 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서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 무슨 얘기야? 재곤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재곤이가 우리들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자기가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늘로 날아갔을 수도 있고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닷속으로 깊이 잠수할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이는 일이 없으니 조선달 명관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가불 옳기사 옳다 하기는 되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마음적으로야 불가불 옳기는 옳다라는 말은 확신은 없는데 대충 심리적으로 그리고 대충 추정해 보건대 그 말이 맞을 법하다라는 뜻일 거야. 그치?
우리 모두 영감님의 말을 믿기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제고니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이에 2개씩의 날개들을 안 달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북이에다가 날개를 달아놓은 거라는 뜻이야. 사람들의 마음에 이 거북이는 안진뱅이 동물이고 어디를 쉽게 못 가는 동물이잖아. 느리고요. 근데 날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은 이 제고니가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만 우리에게 천벌이 내리지 않는다는 어떤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마을 사람들은 제고니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끝까지 있었던 거야. 맞지? 불구라고 해서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작품의 내용이었고 좀 뭐랄까 좀 낯설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의 작품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이 작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율 형성 요소가 있었느냐라고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어의 반복을 먼저 들어갈 수 있겠지. 지금 보시면 뭐 제고니가 제고니는 제고니를 이런 식으로 특정한 대상의 호칭을 반복했었고 또 모든 끝나는 문장에서 높임 표현 경어체 어미를 사용한 거 보이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시어도 반복했고요. 미도 반복하고 있고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반복 요소를 드러냄으로써 여전히 시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작품 2개 봤으니까 문제에서 좀 챙길 만한 게 있을까 찾아볼까요? 참고로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요한 문제가 맞는데 선생님이 그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그죠? 이게 배신한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적응에 대한 얘기기도 하다. 그러면서 잠깐만 이번에 답만 좀 확인해 볼까? 자, 농무의 문제 5번 니은을 참고하면 서림이처럼 밝게 웃는 농민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민중의 생명력이 회복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담아내는 건 말도 안 되지, 그지? 서림이처럼 헤헤대는 건 적응하는 모습 그리고 배반자의 모습인 거잖아. 자, 그런 것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3번에 공동체의 파괴 얘기가 왜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뭐 그렇게 어려움 없고 또 4번에서도 그렇지 괜찮네요. 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대시 8번 세트 농무하고 신선 제고니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잠깐만 일단 영상은 좀 끊고요.